인간이 화성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행성은 바로 화성입니다. 붉은색의 차가운 사막 행성, 그리고 밤하늘에서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붉은 점. 우리는 오랫동안 화성을 미래의 두 번째 고향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실제로 인류의 기지를 세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몇 명의 우주 비행사가 잠깐 다녀오는 방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세울 것이다. 지구에서 모든 걸 가져와야만 유지되는 임시 캠프가 아니라 스스로 물을 확보하고 산소를 생산하고 식량을 재배하며 심지어 로켓 연료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들어보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이 화성에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화성의 혹독한 환경. 먼저 화성이 어떤 환경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화성은 지구와 닮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차이도 많습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숨을 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산소 마스크나 밀폐된 공간 없이는 단 몇 분도 버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온도 큰 문제입니다. 화성의 낮은 영상 2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영하 7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마치 사막과 남극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양도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퍼클로레이트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씨앗을 심는다고 농사가 될 리 없죠. 토양 정화나 특별한 재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을 보면 단순히 사람이 잠깐 탐사만 하는 것과 실제로 정착해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방사선의 위협. 우리가 지구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기장 덕분입니다.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방사선과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죠. 그런데 화성에는 이런 자기장이 거의 없습니다. 대기도 얇다 보니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방사선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생률을 높이고 DNA 손상을 일으키며 인체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는 괜찮을지 몰라도 수년간 거주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화성 표면 밑에 지하 거주지를 만드는 방법, 얼음이나 흙을 이용해 두꺼운 돔을 세워 방사선을 막는 방법, 혹은 특수 차폐 재료를 개발하는 방법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엄청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셋째, 물, 산소, 식량의 확보. 인간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물, 산소, 그리고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은 화성의 극지방이나 땅속 깊은 곳에 얼음 형태로 존재합니다. 만약 이를 뽑아내서 녹일 수 있다면 마실 수도 있고, 산소와 수소로 분리해 연료나 호흡용 산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는 화성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추출해 산소를 생산하는 MOXI라는 장치를 이미 실험한 적도 있습니다. 식량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몇 년치 식량을 전부 지구에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화성에서 직접 농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화성의 토양은 독성이 있어서 그대로 쓸 수 없고 대기 조건도 작물 성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투명한 돔 형태의 온실을 세워 내부에서 작물을 키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나 미생물 활용 방식도 고려되고 있죠. 넷째, 인체와 정신의 적응 문제. 화성은 지구의 약 38%밖에 안 되는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져서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심혈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할 때 매일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심리적 고립감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평균 2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통신을 해도 최소 5분, 최대 20분의 지연이 생깁니다.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몇 년 동안 지구와 단절된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건 인간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머스크의 비전과 현실성.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화성 도시의 비전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한 우주 기업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21세기의 에디슨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현실의 아이언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를 다행성 문명으로 만드는 것, 즉 지구 밖에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의 행성에만 의존한다면 인류는 언제든 멸망할 수 있다.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나 핵전쟁 같은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한 곳에만 머무르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화성을 플랜 B로 만드는 걸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머스크가 제시한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언젠가 가자가 아니라 2055년까지 화성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할 핵심 열쇠가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로켓보다도 크고 강력합니다.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승무원 그리고 수백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로켓은 대부분 발사 후 파괴되거나 바다에 버려졌는데 스타쉽은 비행기를 타듯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확실히 정착된다면 화성 왕복 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머스크의 계획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무인 화물 미션입니다. 화성에 먼저 도착해서 태양광 발전기, 물과 산소를 생산할 장치, 기초 주거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야 사람이 화성에 착륙하게 됩니다. 마치 미리 캠프를 지어놓고 그 뒤에 사람을 보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화성에 자급자족 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 도시를 단순한 연구 기지가 아니라 실제로 수십만 명이 살 수 있는 문명 수준의 도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업, 에너지 생산, 주택 건설, 심지어 전자부품과 로켓 연료 생산까지 올인 마즈. 말 그대로 지구에서 모든 걸 가져오지 않아도 화성 자체에서 문명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일부는 머스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방사선 문제, 자원 확보, 인체 적응, 그리고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2050년대까지 자급자족 도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화성의 건설 자재를 운반하려면 최소 수천 번의 로켓 발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재 기술과 비용 구조로 가능한 일이냐는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전문가들은 머스크니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주 탐사 역사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걸 가능하게 만든 주체가 바로 민간 기업, 특히 스페이스X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발상조차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실제로 로켓을 세워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지금은 업계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성 도시 역시 지금은 허황돼 보일지 몰라도 머스크가 밀어붙인다면 의외로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머스크 혼자서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나사엔 ASA, ESA 그리고 다른 민간 기업들이 모두 손을 잡아야만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하죠. 예를 들어 화성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미생물 생명체를 파괴하는 건 아닌지, 우주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단순히 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타임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빠르면 2026년이나 2027년 화성으로 무인 화물을 보내는 걸 시작으로 2030년대에는 유인 탐사가, 그리고 2050년대에는 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고 현실은 훨씬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계획이 세워졌고 실제로 기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은 정말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몇 달이나 몇 년 정도 체류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생활하는 경험을 쌓아왔고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대를 이어가는 진짜 정착, 즉 화성 도시를 만드는 건 아직 많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사람이 있고 그 꿈에 돈과 기술을 쏟아붓는 기업이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언젠가 첫 번째 화성 도시 건설 착수라는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면 여러분은 화성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구야말로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일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